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증상, 키 증상은 복통입니다. 배가 아파야 되고요. 한 환자의 그 증상을 바탕으로 해서 넓게 잡고 그렇죠. 과민성 보통, 대장 증후군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건 음식입니다.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장내 미생물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흔히 쓰는 게 저희가 뭐 유산균 뭐 이런 거 쓰는 거고 요즘 말로는 정확한 표현은 프로바이오틱스 쓰는 거고. 네. 아까 프로바이오틱스 얘기 잠깐 네네네. 하셨는데요. 네네. 또 프로바이오틱스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직접 만들기도 하시고. 네네네.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음.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또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길게.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옛날에 유산균이라고 불렀죠. 네, 유산균이라고 네. 불렀는데 지금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는 살아있는 미생물이고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용량을 투여하면 그걸 먹은 사람에게 건강 이익을 주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이 프로바이오틱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메치니코프 1900년도 네. 그분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세요. 러시아 사람인 것 같지만 아.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였기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대학 교수를 하셨고요. 그분이 맨 처음에 주장했던 게 장내에서 생기는 부패 활동 그런 것들이 노화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나쁜 균을 없애고 좋은 균을 넣어주면 오래 살 것 같다. 라고 이론을 쓰셨거든요. 그 당시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니까요. 실제로 장애 부패가 문제가 됐다는 그런 이론이 한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심지어 대장을 자르는 수술도 했던 와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외과 의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제목이 장수였어요. 논문 제목 자체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쓰면서 맨 뒤에 썼던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좀 가능성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고 증명이 필요하다. 왜냐면 과학자였으니까요. 그분은 노벨상 받으신 분이잖아요. 마크로페이지라는 거를. 네, 네. 근데 이제 일단 한번 그렇게 논문이 나가고 좋은 용어잖아요. 장수. 그다음에 뭐 마케팅에. 그렇죠. 좋은. 유산균. 너무 쉬운 발효 음식 이런 것들이 저희 논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무의 묘약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전무의 묘약에 대한 유혹이 이제 퍼져나간 거죠. 그 당시에는 의사들도 약을 만들어 팔았고 그다음에 스파, 온천 같은 데서 네, 네. 의료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약사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그 발효 음식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장수로 판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00년 된 거죠.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 거고 이미 그 전부터 우리는 발효 음식을 먹어왔었죠. 발효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음식을 보존하면 네.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맛을 좋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약간 변형이 되면서 건강 이익으로 넘어가고 그게 거의 한 100년 정도 돼 왔는데 그 100년 사이에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주로 그런 음식 시기하시는 분들, 건강식품 업자들이 이제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그쵸. 저희들은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진짠가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는데 최근에 한 20년 전부터 장내 미생물이 건강에 미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맞아요. 네. 중요하다. 그러면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바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게 1번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때문에 네. 그거를 의사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정의도 새로 좀 정립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들이 제대로 되었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지금까지 했던 옛날에 많은 연구들은 효과가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어서 효과가 있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 100%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있을 것 같긴 하다.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소화기내과에서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과민성 증후군 환자에게 사용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논문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데 논문을 다 비교해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내과 중에서 가장 다양한 그런 환자군이 이 과민성 장증후군인데 네. 그 중에서 또 유산균을 주게 되면 유산균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네. 너무 많고 약으로 주기도 하고 요거트 연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섞어서 결론을 내기가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일부 좋은 논문들은 굉장히 좋은 전에도 실리기도 해서 유산균을 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는 유산균은 다양하다. 그러면 그 모든 유산균이 다 똑같은 효과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특정 효과에 이 유산균이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된다. 이 균이 증명이 됐다고 해서 A균이 증명이 됐다고 해서 비슷한 B균이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 원칙입니다. 균주의 차이가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스트레인 특이성이라고 네네. 하는데
뭐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루스 하면 그 뒤에 붙는 번호가 또 있거든요. 네네네. 요 번호가 다르면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전문가들의 권고 사항을 보면 일단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썼을 때 적어도 4주 정도는 써보자.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자라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설사형과 변비형 네. 말씀드렸는데 네. 두 가지 중에서는 설사형에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아. 왜냐하면 원래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설사거든요. 급성 정력. 네. 확실하게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원칙, 프로바이오틱스는 보조적인 치료다. 네. 메인 치료가 아니고 보조적인 치료니까 주된 치료를 대체하지 말고 보조적으로 써봐라. 네. 그리고 4주 정도 썼을 때 효과가 없으면 다른 스트레인으로만 바꿔서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약제도 쓰고 네. 제일 중요한 음식 관리를 하면서 그렇죠. 보조적으로 네. 본인의 증상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처방받아서 쓰되 다른 치료가 다 네네. 잘 되고 있다는 네네. 전제하에 네네. 4주 정도 썼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스트레인을 좀, 그러니까 균주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항상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때 걱정이 되는 건 또 이 말씀 듣고 앞뒷말 치료를 제대로 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는 말을 싹 빼고 지금 당장 프로바이오틱스를 또 막 말씀하신 균주를 막 찾아서 그거부터 주문을 하실까봐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교수님처럼 이쪽을 잘 아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일단 진료 받으시고 다른 치료도 하시면서 병행을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쉬운 거는 이제 사실은 의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의사들이 아는 수준이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별로 문제입니다. 알려고 안 하시는 네네. 것 같고. 요즘에는 좀 관심이 많이 생기긴 네. 하셨는데, 그래서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환자들이 물어보시니까. 맞아요. 이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옛날 유산균이라고 했을 때보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대중에 알려지면서 조금 더 달라진 것 같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그걸 좀 이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강의할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대신 강력한 위약으로 쓸 수 있다. 우리가 강력한 인플리케이션을 주고 환자에게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얘기해서 쓰게 되면 부작용 없이 조금 위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도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나오신 김에 네네네. 저희 환자분들 중에 또 변비 환자분들이 아, 많으세요. 네, 이거 변비. 과민성 대장 네. 아니어도.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다 네네. 통합하다 보면 변비 치료가 되게 중요한데 네네. 교수님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변비도 마찬가지로 그 환자가 현재까지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생활 습관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충 보면 패턴이 있어요. 바쁘시고 그런 분들은 일단 식사 안 하시고 커피 많이 드시고, 배변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재료가 들어가서 변 덩어리가 생기고 나와야 되는데 재료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섬유질만 줘도 좋아집니다. 네. 대부분 저한테 오는 분들은 오랫동안 변비를 앓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약을 쓰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약을 세게 썼다가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요. 변비약도 종류가 많거든요. 네. 어떤 약을 쓸지가 조금 사실은 좀 네, 어려운 게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복부 엑스레이 하나 찍습니다. 변이 진짜로 많이 차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별로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는 분들은 섬유질을 좀 일단 줘서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변이 이미 꽉 차 있는 분들한테 섬유질을 주면 더 심해지죠. 나오지도 않는데 섬유질만 들어가니까.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그밀이라든지 이런 이제 네. 그 삼투성 하지를 줘서 변을 무르게 하고 빼낸 다음에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이제 순서대로 가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물을 많이 안 먹고 가공 음식 많이 먹고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고, 일단은 제가 보면은 섬유질이 확실히 적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식생활 중에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물을 많이 마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게, 이미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세요. 환자한테 물어보면. 네. 그래서 그분한테 물 더 많이 마시라고 하면 다음에 와서 아니, 똥은 안 나오고 오줌만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지 네. 않으면 약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먹는 시기 중에서는 어쨌든 섬유질을 좀 충분히 먹는데, 우리나라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제 나물, 네. 그런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청국장 이런 것도 섬유질이 좀 많습니다. 물론 그건 짜기 때문에 문제가 맞아요. 네.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변비가 많아진 이유는 과거보다 제 생각에는 섬유질 섭취가 부족한데, 거의 대부분의 섬유질을 김치만 먹고 있어요. 김치 말고는 별로 먹는 게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맞아요. 과거처럼 먹기 힘들고. 다양한 맞아요. 나물을 먹지 네.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다양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유튜브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 정말 영광인데 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네네네네.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전국의 많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네네. 환자분들에게 꼭 그동안 하시고 싶으셨던 아.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과민성 장증 환자들 제가 만나보면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가장 그중에 힘들어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아픈데 남들이 안 안아주는 거거든요. 가족도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병원에 가면 검사하면 다 정상이라고 하고 뭐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옆에서 괜히 아프다고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들이 좀 이해를 안 해주는 게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갔을 때도 내가 이거 먹다가 느낌이 안 좋으면 화장실 가야 되나? 그러면서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미리 자리를 뜨게 된다거나 아예 이제 모임을 안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질환은 나쁜 병은 아닙니다. 힘든 병이긴 하지만 악성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정도의 검사를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관리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경험하면 우울 불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은 약이고 나의 기분과 정신 상태를, 뇌가 좋아지면 장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햇볕도 보기, 운동도 하고 산책하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도움 많이 됐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교수님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들으신 얘기들 잘 또 숙지하시고 장도 건강하고 피부도 건강해진 여러분이 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